자, 좀만 더 해볼게. 우리 거기 이제 이차함수 최대 최소인데, 자, 다시 좀 개념 좀 바꾸고 가자. 이게 영택이란다. 형래는 나한테 한 3번쯤 들었고, 영택이는 한 번쯤 들었을 거야. 근데 나머지는 처음이야, 실제로. 그래서 설명을 잘 해줄게. 알았지? 잘 봐.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네가 설명할래, 나와서? 형래? 형네 다 기억할걸? 자, 형네는 나랑 많이 했잖아, 이것저것. 자, 일단 이쪽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야. 자, 지금 이거 잘 들어놓으면은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이걸로 끝이야, 최대 최소는. 이거 벗어난 거 나오면은 맛있는 거 사줄게. 절대 안 나올 거니까. 자, 봐봐. 그치, 그런 문제 니네한테 안 주면 되지. 자, 뭐라 그러면? 자, 진짜 안 나와. 이게 끝이야. 자, 우리 일단 이것 좀 먼저 개념을 좀 갖고 갈게요. 함수의 최대 최소가 아니라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 얘기를 좀 하자. 자, 일단 고등학교 수학이야. 모든 수학을 난 다 알지 못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고등학교 수학 기준으로, 문제 풀 때 기준으로, 자, 최대 최소는요, 기본적으로 4가지의 최대 최소가 나와요. 됐습니까? 당연히 4가지의 최대 최소가 나오는데, 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함수의 최대 최소야. 그러니까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일단 함수의 최대 최소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하를 배웠다면 우리 수학에서는 당연히 성립하는 일단 절대부등식이 있거든. 그걸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산술기하 평균이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있어.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수하에서만 하고 그 다음에는 거의 웬만하면 죽기 전까지 안 나와. 됐어요? 진짜 죽기 전까지는 안 나와요. 죽고 나서 물어볼 수는 있어. 이거 알면 천국 간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 자, 알아도 그러니까. 왜? 맨날 개소리야, 그치? 네. 자, 그래서 일단 뭐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있지만 실제로 거의 안 쓸 거라, 자,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대소를 구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단 산술기하 평균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최대 최소 구해야 되는 상황이나 식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가 일단 최대 최소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 애들이야. 이거 말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긴 해.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랬는데 뭐 A5, B1, A4, 뭐 A4, B3 이런 식으로 해서 케이스가 몇 개 나눠져서 각각 더해서 최대를 구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빼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나는. 그지? 자, 그러면 잘 봐. 이 중에서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함수의 최대 최소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옵니다. 됐어요? 진짜 무조건 제일 높은 비율이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싹 해주면 되냐면 이런 거지. 문제를 볼 때 얘가 과연 함수의 최대소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게 핵심이지. 함수의 최대소면 그냥 그걸로 풀어버리면 그만이잖아. 아니면 그때 셋 중에 하나를 판단하면 되는 거고. 내 말이 이해돼? 자, 그래서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니네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은 과연 내가 최대 최소 구해야 되는 이 문제의 상황이 함수의 최대 최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다시. 내가 최대 최소 구해야 되는 이 상황이 과연 함수의 최대 최소인가 아닌가 판단을 하세요. 자,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여기서 도형이나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거는 뒤쪽 가서 도형의 방정식 배우면서 이제 하나씩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니네 지금 당장은 솔직히 함수의 최대 최소밖에 없어.
자, 다시 해보자. 그러면 얘가 함수의 최대 최소인가를 판단하는데, 그럼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됐어요? 무슨 소리냐면은요, 자, 함수의 최대값은 뭐야? 어떤 좌표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y좌표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최소값은 무슨 좌표에? y좌표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당연히 알지? 자, 그럼 다시 함수라는 거는 어떤 애냐면, 함수라는 건 이런 애지. x가 변할 때, 자, x에 의해 누가 변해? y가 변하지. y가 변하는데, 자, 변할 때 y의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찾는 과정이야. 그치? y가 변할 때, 자, 최대 최소 구하는 대상은 이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과정이야. 자, 그러면 다시 좀만 더 얘기를 해볼게. x에 의해 y가 변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원인이 돼서 누가 변해? y가 변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돼. 네가 원인이 돼서 네가 결과로 변해 안 변해? 결과로 변하는 이 과정일 때 함수의 최대 최소일 확률이 크다는 얘기야. 일단 자, 내 말 이해돼? 지금 여기서 말을 좀 더 말을 할게. 자, 이렇게 할게. 나는 앞으로 x를 그냥 변수라고 할 거예요. 됐어요? y도 변수긴 하지만 x를 변수라고 할 거고, 그럼 y는 변수 몇 개로 표현이 돼? 기본적으로 하나로 표현되지. 니네 이러잖아. 함수는 y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y는 x라는 변수 하나로 표시가 되겠지. 자, 내 말 이해됐니? 자, 그러면 함수의 최대 최소임을 확인하기 위한 조건을 가르쳐 줄게. 자, 일단 첫 번째는 자, 내가 걔를 식으로 썼을 때 변수가 몇 개여야 돼? 하나. 오케이? 선생님, 변수 2개면 안 돼요? 변수 2개여도 되는데, 자, 일단 잘 들어봐. 변수가 하나여야 돼. x면 x 하나로 이렇게 써줘야 돼. 근데 만약에 그럼 내가 걔를 딱 봤는데 변수가 2개일 때도 있거든, 당연히? 2개면은 나는 걔를 변수 하나로 줄이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장치가 필요하지. 그래야 함수의 최대소가 되거든. 자, 그럼 다시 내 얘기 잘 들어봐. 그럼 변수가 하나여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케이스를 둘로 한번 나눠볼게. 약간 이제 변수가 하나가 아니게 좀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케이스가 있는데, 자,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 만약에 있잖아. 문제에서 변수가 2개 이상 나오잖아? 다시. 변수가 2개 이상이면, 그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둘 이상의 문자 사이에 관계식이 있으면 돼, 안 돼? 관계식이 있어서 걔를 한 문자로 줄여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다시. 변수가 둘 이상이 있으면은, 그땐 그 둘 이상에 뭐가 있는지 체크해 보면 돼? 자, 관계식을 체크해 보면 돼. 일단 됐어? 관계식 체크하면 되고, 자, 관계식으로 고등학교 수학 문제에서 나오는 거 몇 개 없거든? 몇 개 없거든? 자, 일단 피타. 주어졌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니네가 문제 조건 찾는데, 피타, 닮음, 근과 계수의 관계, 빼고 없어.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나오면 그때 그냥 처음이구나 이러면 돼. 알았지? 피타, 근과 계수, 닮음 이거 이용해서 관계식 찾게 될 거야. 둘 이상일 때. 자, 다시.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거든. 변수가 못생겼어. 다시. 변수가 복잡하게 생겼어.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더럽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이대로 보면 4차 함수라 내가 못 다루는 함수잖아. 하지만 얘를 어떻게 생각해버린다면? 치환을 해버리는 선택은 해볼 수 있어. 복잡할 때. 됐지? 자, 복잡하면은 이때 뭔가 반복이 됨을 알고 있다면 치환을 해서 내가 구할 수 있는 형태로 고쳐자. 변수는 하나여야 되고, 됐어? 자, 요런 형태가 돼야 돼. 이거 좀 애매하다. 괜히 변수에다 넣나 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변수의 범위는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자, 변수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필요할 건데 문제 조건상 찾을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자, 다시. 변수의 범위는 필요할 건데 일단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첫 번째, 별다른 말이 없으면, 됐어? 별다른 말도 없고 변수에 대한 별다른 조건도 없으면 모든 실수가 변수의 범위야. 됐어? 아무 말 없으면 모든 실수인 거야. 내 말 이해돼? 자, 내가 니네한테 숙제를 말을 안 하면은 배운 데까지가 숙제인 거야. 오케이?
지금 이해했지? 자, 다시 봐봐. 왜? 익숙해지자. 나중에. 내가 고1 수업을 한 적이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고2, 고3 수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숙제 내기 귀찮잖아. 그래서 나 보면은 컨셉 1, 2, 3, 4 워크부터 똑같이 돼 있지. 그러니까 원래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풀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몇 번 갈구고 욕하고 하다 보면 애들이 알아서 푼단 말이야. 숙제인 줄 알고. 근데 내가 니네한테 욕할 순 없잖아. 자, 그러니까 그냥 배운 데까지 푸는 거야. 알았지? 네. 그리고 내가 초반에 이렇게 막 쪼개서 해줘 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던데? 그래서 좀 생각해 보자, 그것도. 자. 힘들어. 자, 다시. 그럼 첫 번째. 변수의 범위에 대한 별다른 말이 없으면, 이렇게 뭐 이래?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때는 실수 전범위야. 변수의 범위가. 일단 됐지? 별다른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야. 두 번째. 그러면 별다른 말이 있으면, 자, 별다른 말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자, 관계식이 있을 때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적당히 보여줄게. 만약에, 자, 한 2개 정도만 해볼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에, x가 양수고 y가 양수야. 됐지? x가 양수고 y가 양수고, 그런 상태에서 x 더하기 y가 4라는 관계식을 이렇게 줬어. 됐니? 그러면 x랑 x 혹은 y로 한 문자로 내가 정리를 할 때 x 혹은 y의 범위를 알게 돼, 모르게 돼? 알게 되겠지. 자, 여기서 x는 무조건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근데 y도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x가 4가 되면 돼, 안 돼? 4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요짓거리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다시 또 해볼게. 두 번째야. 자, 이럴 수도 있지. x랑 y가 모두 실수야. 자, 실수고 이래놓고 이렇게 한 거야, 우리한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래. 그럼 x의 범위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됐어? x제곱은 반드시 0 이상이잖아. 근데 얘도 0 이상일 거 아니야, 무조건. 그럼 x제곱은 일단 몇 이상 몇이야? 0 이상? 9이야. 그럼 여기서 x의 범위 나와, 안 나와? 나오지. x는 몇 이상 몇이야? 마이너스 3 이상? 3이야. 이렇게 범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관계식이 있으면 그 관계식 적당히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뭐 길이다. 그럼 길이 무조건 양수 아니야? 양수일 테고. 자, 이해됐지? 자, 그럼 함수의 최대 최소이기 위해서 일단 요것들이 필요하고, 세 번째 결정적인 건 이것도 돼야지. 그 함수가 내가 다룰 수 있는 함수여야 돼, 아니어야 돼? 내가 아는 함수여야지 최대 최소 구하지. 내 말이 이해돼? 자,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조건까지 필요하냐면 내가 다룰 수 있는 함수인가까지 가야 돼. 그럼 니네가 지금 다룰 수 있는 함수는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1차, 2차밖에 없지. 현재는 1, 2차. 그치?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배우면 이제 나중에 뭐 원방이라든지, 그치? 그 다음에 뭐 하에 가서 유무리 함수라든지, 그치? 수원 가서 지수로고 삼각함수라든지 까지 가는 거야. 점점점 범위가 넓어져 갔지. 그럼 나중에 뻔한 얘기인데, 나중에 니네가 새로운 함수를 배우면 똑같이 최대 최소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보면 생각 똑같이 하고 풀면 되는 거야. 됐어? 이거 풀 때 다르고 저거 풀 때 다르고 요런 일은 생겨, 안 생겨? 수학에서 그런 건 안 생겨.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방법을 알고 바뀌는 함수에 적응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다시 다룰 수 있는 함수인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 최대 최소 얘기를 하자. 자, 기본적으로 다시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이것들을 구분해 주는 거야. 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얘밖에 없으니까 얘만 보는 거고, 나중에 딴 걸 조금 더 배우고 나면 그때는 또 얘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되면 풀고 아니면 따르게 풀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게 풀어야 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의식의 흐름을 만들어 놓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내 옛날에 애들한테 되게 많이 했던 건데, 의식의 흐름대로 풀면 된다고, 내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겠다고 맨날. 왜? 약간 옛날에 진짜 좀 그런데 잘난 척의 끝이었던 순간이 있어, 내가.
왜? 모의고사를 6모나 9모를 보잖아. 그럼 애들이 이제 시험 보고 오면 내가 해설 강의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문제를 안 풀어봐. 지금도 잘 안 풀긴 해. 절대 안 풀어. 니네 알잖아. 안 푼단 말이야. 절대 안 풀고 그날 즉석에서 풀어주는 거야. 의식의 흐름대로 말해주면서. 그런 해설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 자만감에 막 넘쳐서 막 그랬는데 별로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내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애들이 납득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바뀐 게 의식의 흐름을 케이스대로 만들어주기 시작했지. 그 중에 하나가 쟤야. 옛날에 약간 그래 자만심이 끝까지 찰대로 차갖고 막 자 볼게. 그러면 여튼 얘가 그래서 의식의 흐름의 일부인 거야.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풀었었어.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보자. 근데 하기 전에 미안해.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 그럼 여기서 함수의 최대 최소일 때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 함수의 최대 최소일 때. 자, 일단 함수의 최대 최소인가요? 그러면 두 번째 얘기를 좀 할게. 그럼 함수의 최대 최소 값은 어떻게 구하는가?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법이야. 자, 구하는 법. 자, 되게 쉽습니다. 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먼저 x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일단 됐죠? 다시 누구의 범위를 확인해요? x의 범위를 확인해요. x의 범위를 확인하는데 양끝 값을 인정할 때랑 안 할 때가 있어. 오케이? 자, 다시 일단 얘기를 해줄게. x의 범위를 확인하는데 x의 양끝을 인정할 때랑 하지 않을 때가 있어. 다시 내 말 들어봐. x의 양끝을 인정할 때랑 양끝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 자, 양끝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얘기야. x가 a 이상 b야. x가 a일 때랑 b일 때 양끝이 있어 없어? 양끝이 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x의 양끝이 누구야? a보다 걔 조금 커요 이거잖아. 근데 걔보다 조금 더 작은데 a에 더 가까운 애 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잖아. 그럼 얘는 양끝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또는 x가 모든 실수 끝 있어? 없어. 이런 건 양끝이 없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 양끝이 없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양끝이 있을 때랑 없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이차함수뿐만 아니라 아무 그래프나 막 그리고 얘기를 해줄게. 내 말 이해됐지? 잘 봐.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봐. 얘가 fx 그래프인데 양끝이 있어. 양끝이 있어서 여기가 x는 a야. x는 a고 여기 x는 b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 최대나 최소값이 될 수 있는 애를 생각해 볼게. 내가 그림을 그려서 그런데 자 이렇게 될 거야. 좋았어. 자, 최대값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이런 애들이 최대값이 될 수 있지. 이거나 이거. 이 지점이 최대값이 될 수 있지. 왜? 여기 있는 지점들이 주변값보다 커 안 커?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최대가 될 확률이 있는 거야. 선생님, 얘가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그림을 그려서 그렇고. 됐어? 이렇게 되겠지. 자, 다시. 그럼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를 생각해보면 누구야? 이거나 이 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야 아니야? 후보야. 얘가 제일 작잖아요. 이거 내가 그림을 그려서 그렇다니까? 내 말이 이해돼?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양끝을 인정한 상태에서 최대나 최소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은 어떤 애냐면 양끝 지점에서의 함수값이나 위로 볼록하거나 아래로 볼록한 애들이 최대 최소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물론 이럴 수도 있지. 여기가 볼록하지 않고 절대값 있어서 뾰족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뾰족할 수도 있을 거잖아. 내 말이 이해돼? 그럼 최대나 최소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은 양끝이 인정이 될 때는 범위의 양끝이나
볼록하거나 뾰족하거나 같은 애들이 최대나 최소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나머지 애들 요 사이에 있는 뭐라고 하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 약간 잔잔바리 같은 애들은 최대 최소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내 말 이해됐어? 이해됐니? 자, 좋아. 그래서 양끝을 인정하는 상태에서는 범위의 양끝 혹은 볼록 뾰족한 데서 최대나 최소를 갖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범위의 양끝을 인정하지 않아. 그럼 얘네들은 최대 최소의 후보에서 빠져 안 빠져? 빠져. 그러면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야? 볼록하거나 뾰족한 애들. 내 말 이해됐어? 그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 개 아프네. 자, 양끝을 인정할 때는 자, 범위의 양끝 값이나 최대나 최소가 되어 있으면 범위의 양끝 값이나 혹은 위로 볼록, 위로 뾰족, 여기 아래로 볼록, 아래로 뾰족한 이런 데서 최대나 최소를 갖게 되는 거야. 근데 양끝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 위로 볼록, 위로 뾰족, 아래로 볼록, 아래로 뾰족이겠지. 그 당연히 지금 양끝 값이랑 얘네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가 되는 게 당연하고 양끝 값이랑 얘네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가 되는 거지. 얘네가 최소가 될 수 있어? 그건 절대 아니고. 내 말 이해됐지? 자, 이게 일단은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너무 당연하겠네. 이제 우리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짧게 보자고. 아따가 왜? 분필이 떨어져서 맞았어. 자, 봐봐. 자, 다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어렵니? 아니지? 그냥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지? 되게 뻔한 얘기야. 뻔한 얘기야. 근데 교과서에 잘 안 나와 있다 뿐이야. 네? 옛날에 중학교 때 되게 친했던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겨울에 추워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랑 친구들이 걔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똥파리다 그랬거든. 이러고 있어갖고 그래서 똥파리다 그래갖고 걔는 이제 시집 가서 연락이 안 되거든. 시집 가기 전까지 우리가 맨날 똥파리라고 불렀어. 한 10년 넘게 똥파리로 불리다가 시집을 갔어. 되게 스트레스 받았겠지. 봐봐. 그래서 예진아, 진선아, 나중에 남자애들 앞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알았지? 누군가 널 똥파리로 부를 수도 있어. 되게 이쁘게 생긴 아이거든? 되게 이쁘게 생긴 아이인데 별명이 똥파리였어. 내 장담하건대 세상에 있는 똥파리 중에 걔가 제일 예뻐. 네. 봐봐. 그럼 다시.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그럼 우리 간단히 그래프로 보자.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어. 자, 첫 번째. 범위의 양끝이 주어지지 않으면 얘는 최대값 있어 없어? 없어. 무슨 값만 있어? 소값만 있어. 오케이? 내 말 이해되지? 자, 그냥 머리로 생각만 해. 되게 쉬워. 범위의 양끝이 없으면 얘는 최대값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럼 다시. 내가 뭐라고 그랬냐? 범위의 양끝이 없으면 대값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범위의 양끝이 있다고 쳐보자. 범위 양끝이 있다 쳤을 때, 자, 범위 양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다고 쳐보자. 일단 됐니? 그럼 최소값 있어 없어? 최소값은 여기고요. 맞아? 얘로부터 얘고 최대값은 얘 또는 얘지. 근데 최대가 되려면 이 지점부터 제일 멀어야 돼? 안 멀어야 돼? 멀어야 돼. 내 말 이해돼? 대칭추로부터 제일 멀면 돼. 아까 대칭추 구하는 거 했어 안 했어? 했어. 완전 제곱식 고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고치지 않아. 왜? 누가 고쳐?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지 마. 알았지? 안 고쳐도 돼. 말했잖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다고. 그냥 딱 보면 안 나와? 딱 보면 나올 거란 말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그럼 얘가 범위가 이렇게 됐다고 쳐봐. 대칭 축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요. 맞아요? 아래로 볼록이 범위 내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구간, 범위 양끝이 함수값, 범위 양끝값이 최대 최소야 아니야? 최대 최소야. 그냥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됐니? 구간 양끝이, 아니, 범위 양끝이 있냐? 없냐? 됐어. 볼록한 데가 있냐? 없냐? 판단이야. 근데 여기서 볼록하다, 뾰족하다라는 건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볼록한 데나 뾰족한 데를 기준으로 그 함수의 증가함수가 변해 안 변해? 변하는 그 지점이 있냐 없냐에 대한 의미야. 정확히 말하면. 됐어? 증가함수가 변한 지점이 있냐 없냐를 갖고 판단하는 거야. 그럼 바꿔 말하면 뭐야? 함수가 증가만 하면 무조건 양끝에서 양끝의 함수값이 최대소야 아니야? 최대소지.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서 감소만 하면 또 양끝에서가 최대소야 아니야? 최대소란 말이야. 이해됐어? 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문제 보자. 예진이가 시간이 다 됐지? 네. 가서 잘 보고